자,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막상 이제 분양을 할 때쯤 돼가지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울고 싶겠죠. 자, 반갑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하고 기대는 시간이 지나도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조금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접근하기조차 힘든 거대한 벽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 분양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막상 집을 사자니 내가 사면은 떨어지지 않을까 요런 이제 걱정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유독 이제 분양에 대해서 더 좀 시선이 집중되게끔 그렇게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률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점점 더 이제 분양을 받기가 힘든 그런 세상으로 또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계속 이제 투기꾼만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정부는 이 공급량이 모자라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5월 달에 공급량을 이제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정부는 총 3가지의 형태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량이 축소가 될 거를 이제 우려해가지고 이제 레미안이나 자이 이런 이제 건설사 말고 우리 LH나 SH랑 같이 하게 되면은 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 계획을 하나를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용산 정비창을 포함한 그런 유휴 부지들을 좀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입니다. 자, 사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당장 사람들이 공급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공급을 해줄게 라는 이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사전 청약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전 청약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착시 현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자, 그럼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당첨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그 영상을 안 보셨으면은 이쪽에 있는 풍선을 통해서 보시거나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타고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막상 이제 분양을 할 때쯤 돼가지고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울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 그리고 과연 분양가는 얼마 정도쯤이 될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확하게 얼마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정부도 모르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전에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민간 택지에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복잡한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에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 민간 택지에 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민간 아파트 말고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이 되고 있었고 이게 중단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지정을 했다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 분양가 상한제는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위례 신도시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들, 요거는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그런 주택들인 거예요. 그리고 위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분양을 한 고덕 강일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나온 그런 주택입니다. 고덕 강일 8단지, 14단지 같은 경우 5년 거주 의무 기간에 10년 전매 제한이니까 최근 5월 27일, 작년 8월 12일 날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은 주변 시세의 80% 미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매 제한 기간이나 아니면 거주 의무 기간이나 이제 요런 거를 봤을 때는 80% 이하라고만 이제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변 시세의 한 몇 프로 정도쯤에 지금 이게 분양이 되고 있었던 건지 그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고덕 강일 8단지 25평형은 평당 약 1,900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25평형 시세는 평당 약 2,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약 65% 정도쯤에 분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덕 강일지구도 봤으니까 2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우미린 2차인데 우선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거주 의무는 없어요. 대신에 10년 전매 제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10년 전매 제한이면 주변 시세의 8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실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북위례 우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이 다른 아파트들처럼 전용 면적이 25평이 아니에요. 여기는 27평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야 하긴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33평형이라고 하고선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미린 2차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남 위례의 시세는 평당 약 3천만원 정도쯤이 되고요. 그래서 70% 정도쯤에 분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덕강이라고 위례 신도시처럼 같은 이 동남권에 속해 있는 하남 교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교산 신도시의 인근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아시겠지만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도심을 비교하진 않고 일단은 미사 강변도시 그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해볼게요. 자,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넓은 면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평형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을 해볼게요. 자, 미사 강변도시 25평형의 평당가는 약 2,800만원 정도쯤이 됩니다. 그리고 고덕처럼 만약에 65%에 나올 경우에는 1,800만원 정도쯤에 분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교산 신도시의 분양가는 약 4억 5천만원 정도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례처럼 70%에 나올 경우에는 약 1,950만원 정도쯤에 분양을 할 것이고, 분양가는 약 4억 9천만원 정도쯤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최하위 기준을 딱 맞춰서 80%에 나올 경우 약 평당 2,250만원 정도쯤에 분양을 할 것이고, 분양가는 약 5억 6천만원 정도쯤이 될 겁니다. 즉 하남 교산의 25평형 평당가는 약 1,800만원에서 2,250만원 정도쯤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 분양가는 4억 5천에서 한 5억 6천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현재 같은 경우도 이 하남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이 한 최하위 정도쯤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쯤으로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하남 교산하고 미사 강변도시는 어쨌든 간에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그 주변에 있는 구축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분양가 책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미사 강변도시랑만 비교를 하면은 조금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심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벽산 블루밍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평당 2,200만원 정도쯤이 됩니다. 그래서 65%일 경우에는 평당 1,40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3억 5천만원, 70%일 경우에는 평당 1,550만원 정도의 분양가 3억 9천만원, 80%일 경우에 평당 1,750만원 정도의 분양가 4억 4천만원, 그리고 시세가 오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약 4억에서 5억 정도 수준의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남 교산의 분양가는 얼마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뒤집어 버릴 만큼의 그런 변수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표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80% 이하에만 조금 집중을 했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으로도 분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라 실제 작년에 100%로 분양을 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분양했던 고덕강일 4단지가 인근 시세의 100%로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조금 비판을 하긴 했었죠. 민간 택지는 그렇게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면서 막상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세 100%로 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그런 영상인데,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쪽에 있는 말풍선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저 당시에는 인근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교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토지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LH가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100%로 올릴 가능성은 낮겠죠. 그런데 토지 보상 자체가 워낙에 비싸게 보상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100% 이상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 보상 자체가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얼만큼 보상이 될지는 그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정부는 이 3기 신도시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조금 빠르게 이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여서 공급이 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어떻게든 빨리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겠죠.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게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인근 시세의 90% 내지 100%로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은 재미로 알아본 이런 교산 신도시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 진짜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금액에서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자금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비싸게 말씀드린 금액이 6억인데 적어도 계약금인 20% 정도, 즉 1억 2천만 원은 내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지,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야지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는 보시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